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함으로써 새로운 우리 이스라엘 정책 보면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소기업 벤처부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런 플랫폼에 니들 뭐 3만 원 줄 테니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만의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는 아주 상식도 없고 기본도 없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100%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 느끼는 정서가 비 오면 마포에 뭐 전집 가서 먹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 벤처부는 뭐 그런 문화는 깡그리 강무시하고 뭐 이거 아닙니까? 사고가 니들 물건만 잘 파면 행복해지지 않겠냐 이런 건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세계 1위 GNP 세계 1위 국가가 지금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12위인가 인데 지금 전 세계 꼴찌 중에 꼴찌 자살도 많고 이런 관점 그런 관점들에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내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정책을 좀 잘못하면 네이버가 지금 전통시장 홍보를 하고 전통시장 파는 물건들을 배달을 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O2O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좀 멀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거기만 가서 느끼는 그런 공간의 문화, 그런 공간의 문화를 즐기고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걸 쇼핑도 하면서 에스롬에 대한 향수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또 전통시장이 꼭 물건을 못 팔아서 그런 문화를 하나의 그런 문화를 느끼라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이제 거기에서 판매하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좀 나와서 그런 전통시장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승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중소기업 벤처부가 아주 잘못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장사가 안 돼서 망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가 세계에 나가서 커 나가는 이유가 그 BTS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거기에 녹여져 있는 우리의 한가을을 한국적인 것들을 해외에서 좋아하게끔 엮어가서 나갔다는 전문가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수수료 그거 뭐 뺏고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이게 공공 플랫폼. 정부가 플랫폼 확대되는 거를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영국이 20배. 산재 사고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예요. 근데 영국에도 산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2007년도에 아주 흉측한 이름의 법이 생겼어요.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산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해서 불법 취업자가 늘어나고 또 이제 불법 취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사고를 당하면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숨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산재 1등. 발생 1등 국가. 뭐 1등도 뭐 2등하고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자리 문제,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관리 부재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관 관계를 좀 얘기해 주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지금 우리 이제 IMF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 유연화라는 얘기가 들어왔죠. 이런 이제 미명하에 비정규직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면서 경제학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물건 하나는 단일 가격이 책정돼야지 이중 가격이 책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일물일가, 좋은 일물. 근데 이걸 이제 그대로 아까 이제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있습니다. 헌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말고 똑같은 돈을 줘야 된다. Equal pay for equal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험해 외주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짓만 하면 뭐 대형 산재 사고가 그냥 발생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외국인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
뭐 일하다가 손가락 잘려도 이 사람은 그렇죠. 말도 못하죠. 예. 그거 이제 쫓겨나니까 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산재 발생 방지를 위한 투자를 안 해요. 사업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영국이 20배예요. 산재 사고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예요. 근데 영국에도 산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2007년도에 아주 흉측한 이름의 법이 생겼어요.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산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살인이에요, 살인. 기업이 살인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국의 20배라는 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산재 일하다가 그 죽는다는 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요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소설가 김은치의 칼의 노래 요에 쓰신 분. 네, 칼의 노래. 요분이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약육 강식하는 식인 사회의 킬링 필드다. 참 정말 그냥 너무 열 글자 되는 거에 참 너무 참 집약이 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 KBS 보도를 봤어요. 지난 2년 동안 산재 사고가 났던 이제 판결문을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재 사고가 발생한 피의자, 법인입니다. 법인이나 거기에 대표자 1065명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1.9%예요. 21명. 사람이 죽었는데 평균 형량이 9.3개월이에요. 산재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전체의 49.5%. 평균 벌금액이 사람이 죽었는데 485만 원이에요. 485만 원보다 못하는 사람 목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지하자고 돌아가신 그 노회찬 의원께서 2017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었는데 요게 그냥 뭐 돌아가시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기업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들이 비싸지면서. 청소하는 사람들까지 정규직으로 써야 되느냐. 이거를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도 요 일을 아웃소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게 핵심 업무, 코어 컴피턴스입니다. 이거는 회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느냐. 요게 이제 핵심 업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 업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자, 지난번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라는 젊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했죠. 태안 화력발전소의 기본 기능은 뭐냐?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균 씨가 담당했던 업무가 뭐냐면 전기를 생산한 터빈을 돌리기 위해 갖고 석탄을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인 코어 컴피턴시, 기본적인 핵심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차라리 거기에 있는 사장은 비핵심 업무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 사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기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김용균 씨가 없으면 전기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아웃소싱 대상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 왜 지하철에서 끼어 죽은 젊은 청년 있잖아요. 그 회사의 업무는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유지, 보수, 관리가 기본적인 핵심 업무예요. 근데 그 업무 전체를 아웃소싱을 줬어요. 그러면요, 아까 네. 우리가 이제 인국공 사태를 얘기를 했지만, 네. 인국공에서 그 사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코어 컴피턴시가 아니지 않을까? 아니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공항 관리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네. 복잡해지고 네. 공항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 인천공항공사의 정관에 들어가 있는 사업 목적, 네. 걔의 미션이 뭐냐 이걸 보고서 거기서 따져갖고 들어가야 돼요. 네. 거기에 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태안 화력발전소 같은 데는 화력발전소 정관에 들어가면 전기를 뭐 안정적으로 뭐 생산해갖고 국민경제 그렇죠. 발전에 네. 기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게 기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네. 뭐냐면 공항공사의 업무에 해당되는 네.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이제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보안, 네. 검색, 네. 그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네. 뭐 이런 업무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업무들에 뽑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뭐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법을 만들어 갖고 네. 이런 업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없이 네. 예, 하면 네. 뭐 이거를 분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게 이제 국경 관리라고 그래요. 국경 관리.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관세청이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FTA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체결되면서 예, 관세를 매겨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럼 예. 이제 국경 관리라는 건 뭐냐면 범죄자들이 들락거린다, 자유롭게. 이건 막아야죠. 예. 이건 이제 법무부 소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약이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예. 이건 이제 관세청 업무도 있고 경찰 업무도 이렇게 아마 이렇게 중복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안 관리 해야죠. 예. 뭐 테러 조직 움직이는 거 막아야죠. 그렇죠. 이랬을 때 국경 관리의 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큰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건 경찰 업무, 이거는 뭐 관세청 업무 구분을 해놓고 거기서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확하게 뒷바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경비 업무가 만약에 인천공항공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미션이다. 해야 된다면 정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 정규직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반대로 얘기는 뭐냐면 보안 검색이라는 기능이 네. 국경관리 중에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일인지 예. 공기업이 수행해야 될 일인지 그 미션부터 정의를 어떤 그러니까 영역이 만약에 그런 영역이 안 났다면 네. 이 그 영역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런 영역이 앞으로 그 공시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성을 안 살려면 네. 이런 업무에 대한 정확한 해석, 네. 뭐 시행령 시행 규칙이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네.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하철 유지부수나 태안화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보면 예.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아웃소싱 업무가 안 해야 될 업무 분야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헛개비 법인들을 차려놔요. 지금 우리 지하철 아까 사태도 그렇고 태안 화력발전소도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 기능 업무가 통째로 아웃소싱 대상 업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아웃소싱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절대 외주화할 수 없는, 외주 처리할 수 없는 위험 관리, 위험까지도 외주화 해가지고 비정규직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이게 원칙이 없이 제도가 막 이렇게 막 그냥 비원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이런 문제점도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대기업 만나갖고 일자리 뭐 좀 많이 창출해달라, 예?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카카오톡이나 또 뭡니까 배달의 민족이 네.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뭔가 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이 택도 없는 듭니다. 소리입니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얼마 전에 롯데가 예. 오프라인 매장 200개를 접겠다. 오프라인 매장 200개가 생기면서 그때 200개가 생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은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그 얘기는 쏙 빼놓고 200개가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서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연구원의 용역 네. 보고서를 보면 네. 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네. 3년 안에 2,000개의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단순히 3년 후에 2,000개를 봤을 때 네. 거기 곱하기 2 내지 3명이 종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오프라인 매장 6,000명. 200개의 네. 종사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장 한 군데에서 발생한
그 손실된 소상공인 일자리만큼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뭐 국회의원이 그냥 예, 나와서 뭐 하여튼 안산에 뭐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셨고 또 거기에 또 저기 안산의 국회의원이 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산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여러 명 이제 얘기했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소상공인 대표에서 뽑으신 국회의원이 또 거기 가서도 또 한마디 거두셨어요. 예. 그것도 보고 참 이게 저분이 정말 소상공인 대표에서 뽑히신 분인가 생각도 들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일자리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최적화된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공부도 하고 또 전업을 위한 준비도 하고 해서 자꾸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것이 자기 노력이 중요한 반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 때문에 그러한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이버의 중소기업부와의 협업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그냥 네이버에 배만 불려주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어떻게 보면 착취해서 배만 불려주는 그런 홍보하는 그런 일들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아까 왜 대형마트가 들어와가지고 3년 이내에 2,000개에 달하는 동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이버를 비롯한 배달의 민족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네. 이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이제 텔레비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네. 음식 배달하는 집 매출액 100억짜리가 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있어요, 많이. 자, 그럼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오프라인에서 연매출액 100억 올린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나와요, 또 그 사람들은. 엄청. 자, 그럼 100억을 그 배달의 민족에서 100억 매출액이 오르는데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에 생겼다고 3끼 먹던 사람이 4끼 먹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매장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플랫폼 기능이 확대가 될수록. 예, 그런데 그렇죠. 그 텔레비를 보니까 매출액 100억의 배달의 민족에서 그 100억을 파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플랫폼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서 동네 소상공인이 죽고 그거 배달하시는 플랫폼 그 노동자분들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그러면은 플랫폼 서비스가 확장이 돼가지고 누구 좋은 일입니까? 동네 소상공인들 망가지고 정말 3D보다도 못한 수준의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일자리를 받으면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랫폼 서비스가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쪽에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좀 덜 망하게 또는 이렇게 질 나쁜 일자리가 이렇게 양산되고 있는 현상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이걸 좀 어떻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공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를 좀 덜 뜯고 아니 덜 뜯는 게 아니라 안 뜯어야죠. 소상공인들도 그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수수료 그거 뭐 뺏고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이게 공공 플랫폼. 정부가 플랫폼 서비스가 이렇게 확대되는 거를 이건 소비자들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산업에서 집에서 밥 시켜 먹는 걸 이건 뭐 좋다 나쁘다 이건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대세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 때문에 일자리가 나빠지고 누가 망가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지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밀어준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네이버가 지금 전통시장 홍보를 하고 전통시장 파는 물건들을 배달을 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O2O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좀 멀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거기만 가서 느끼는 그런 그 공간의 문화. 네. 그런 공간의 문화를 즐기고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걸 쇼핑도 하면서 그 에스롬에 대한 뭐 그 향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느끼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네. 그 전통시장이 꼭 물건을 못 팔아서 네. 그런 문화를 하나의 그런 문화를 느끼라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이제 거기에서 판매하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좀 나와서
그런 전통 시장에 대한 그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중소기업 벤처부가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통시장에 장사가 안 돼서 망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BTS가 세계에 나가서 커 나가는 이유가 그 BTS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거기에 녹여져 있는 우리의 그 한가얼을 한국적인 것들을 그 해외에서 좋아하게끔 엮어가서 나갔다는 전문가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 느끼는 정서가 비 오면 마포에 뭐 전집 가서 먹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 벤처부는 뭐 그런 문화는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래 니들 물건 뭐 이거 아닙니까 사고가 니들 물건만 잘 파면 행복해지지 않겠냐 이런 건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세계 1위 그 GNP 세계 1위 국가가 지금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12위인가 인데 지금 전 세계 꼴찌 중에 꼴찌 뭐 자살도 많고 예, 이런 그 관점 그런 관점들에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내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정책을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또 함으로써 거기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함으로써 새로운 우리 이스라엘 정책 보면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소기업 벤처부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게 지난번에 하남시 같은 데 가서 보면 네. 신장시장이라는 데가 100년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죠? 저희들이 취재했죠. 그때 그러면 신장시장이라는 건 전통시장을 네. 네이버 플랫폼, 배달의 민족 플랫폼 안에다 집어넣어서 배달을 해라. 배달해서 시켜 먹어라. 돈만 있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차별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문화를 판다는 게 전통시장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강점이 그렇죠. 있는데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경험을 팔게 해주고 차별적인 문화를 홍보해서 거기만의 강점을 살려갖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강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사람 사는 냄새를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은 그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온라인의 차가운 분위기로 플랫폼 서비스 시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경쟁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봤자 그런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AR/VR 좀 해갖고 문화 체험 많이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새로운 플랫폼 시장을 열어주는 게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네. 이런 플랫폼에 니들 뭐 3만 원 줄 테니까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통시장만의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는 네. 아주 상식도 없고 기본도 없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네. 저 100% 동의합니다. 네. 5일장날이나 이 잔치, 이게 장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옛날에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시장을 열 수는 없고, 네. 이제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5일에 한 번씩 좀 5일장이다, 3일장이다 이렇게 장날이 생겨서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네. 그 동네 잔치하는 날이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그 문화를 파는 거지, 네. 장날이나 뭐 시장에 가면 뭐 누가 어떻대, 저 동네 사람 누가 죽었대, 뭐 누가 결혼한대,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장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천주지 공무원들이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전혀 보려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세계화 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분명히 전통시장이 그런 이제 SNS라든가 플랫폼 서비스하고 디지털과 결합해 놓으면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발굴할 생각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지표만 좀 높이려고 우리가 뭐 여기에서 거기에서 대기업에서 뭐 해서 대기업과 해서 이렇게 뭐 판매율을 높여줬다. 그분들이 과연 10만 원 뭐 더 벌었다 해서 행복해질까요? 아, 그거 아니고. 네, 그런 진짜 자긍심이 있습니까? 네. 아니 전통시장 계시니까. 네, 그런 거 막. 네, 그런 자존심이 있냐고요. 네. 좀만 더 팔리면, 그나마 유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 연세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전통시장에 나 장사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맥락 아닐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매출을 어느 정도만 올려주면, 이런 지표로만 보여주는, 영혼이 없는 거죠, 영혼이. 예. 매출 오르지도 않아요. 예,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어서 해주시죠 괜히 뭐 열만해네 또. 하여튼 뭐 제가 그 대형마트 참 웃기는 얘기고요. 그 대형마트 하나 때문에 망해 나가는 소상공인이 몇 명인데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 몇천 명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떠듭니까? 그 시장의 어떤 정서를 무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고 철밥통은 계속 계승하고 그런 그 계승의 원칙은 계속 이어가는데 소상공인은 너무 많다. 뭐 전통시장은 지저분하다. 뭐 이러한 논리로 대형마트 마치 뭐 좋은 환경을 가진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이 나의 어떤 삶의 척도인 것 마냥 이렇게